안녕하세요. 룡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네요. 대리기사님들에게는 좋은 게 호기가 될 수 있죠. 아,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원룸 안에 있는데 음, 열이 좀 나서 깝깝하고 해서 지금 저희 강아지 비가 와서 산책은 못 시켜도 그냥 콧바람이라도 쐴 겸 원룸 주차장에서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차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이 정도 비양이면 이게 1시간 동안 만약에 내린다면 이 정도는 한 5m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 거는 뚜벅이 기사님들한테 의지만 있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별로 날씨를 보면은 오후 3시에 40mm가 온다고 나오네요. 어차피 뭐 오후 3시에는 콜이 나오지가 않죠. 몇 프로? 70%? 이거는 뭐. 그리고 오후 6시 5mm, 오후 9시 5mm, 자정 0mm. 근데 강수량은 확률은 30%. 0mm인데 30%가 뭡니까? 0mm가 오면 0%가 돼야지. 오전 3시가 0mm, 아침 6시까지 0mm인데 가봐야 합니다. 제가 대리기사 일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날씨가 이제 생존 수단에 있어서 이제 이 날씨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후 3시 40mm가 대리기사가 이런 이제 6시부터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온다면은 40mm면은 시간당이겠죠. 이거 못 뜁니다. 이거 뚜벅기사가 뭐 우산을 받고 한다고 해도 뭐 10mm만 와도 핸드폰 보면서 제가 클로스백 하는데 그 클로스백이 작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클로스백은 그러니까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에 들어갈 정도의 그 클로스백입니다. 그 이제 뭐 속 안까지 젖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 젖죠. 밖에는 옷 안도 옷도 다 젖고, 예, 신발은 뭐 안까지 다 젖죠. 급급하고. 근데 40mm면 콜수 엄청 올라갑니다. 평소에 한 100,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뭐 피크 시간에 막 한 150개 뜬다면은 한 10mm 이상, 그 정도만 돼도 한 300개 배 이상이 뜨는데 40mm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킥부 기사님 당연히 킥 못하죠. 뚜벅 기사님도 이 상태에서는 일 못합니다. 예. 돈에 이렇게 좀 말씀을 읽게 드리면 좀 뭐한데, 돈에 광기가 막 나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빗길이 우리 눈길보다 더 빗길이 사고 위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씨를 믿지를 못해요. 지금 6시에 5mm면은 충분히 뚜벅이 기사님들은 10mm 정도 안팎에서는 자기 의지만 있다면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요새 날씨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위에 그 뭐라고 나냐면 어제보다 선선해진 연휴 첫날. 선선하건 뜨겁건 대리기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어요. 이 말 누가 못합니까?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어요. 안 내리는 곳은 그냥 안 내릴 수 있는 거고, 뭐 호남이 오면은 호남은 가끔 내리는 곳이고, 중부지방이 안 내리면 안 내리는 곳이고. 이 멘트가 좀 그래요. 저번에 보면은 습도가 좀 있습니다. 습도 대리기사 개의치 않습니다. 가끔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그
가끔이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몇 밀리 나오고. 6시가 가봐야 알겠지만 5mm 내려낸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머피 법칙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산 갖고 가면 비 안 내리고, 우산 안 갖고 가면 비 내린다고 안 했는데 막 비가 오고. 날씨 얘기도 하는데 추석 대리기사님들에게 추석은 좋은 기회예요. 대리기사님들의 그 수입은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했지만 분명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이게 이렇게 연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하고 내일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연휴 전날이면 아무래도 이제 고향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제 서울로 상경해 갖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고향에 내려오시는 분들, 연휴 전날이죠. 보통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이제 친구분들, 뭐 대학 뭐 동기들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추석 당일은 이제 가족과 조금 보내는 경향이 있고, 이제 콜수가 이제 딱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나올 건데, 그래도 어느 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이런 날은 뭐 기사님들이나 뚜벅이 기사님들에게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콜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뚜벅이 기사님들,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시내권을 뛰면은 보통 날 시내권을 뛰면은 퀵 기사님들에게 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시외권 위주로 타고, 시외권이 이제 안 뜨면 이제 그 시에서 그 시내 구간을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때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콜수가 평소보다 뭐 배 이상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오히려 시내권을 탈 때가, 그러니까 시외권을 타는 뚜벅이 기사님이라도, 시외권 위주로 타는 뚜벅이 기사님이라도 시내권을 이런 연휴 같은 때에는 시내권을 그냥 시내권만 타도 오히려 평소 자기 패턴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콜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외권은 또 차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익산에서 전주 가는데 이제 전주 어디까지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뭐 초입은 한 25분이면 가고 저쪽 이제 구석까지 가려면 뭐 40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거좀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차가 밀리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익산에서는 좀 뭐 2만 원 받고 수수료 떼고 20%, 그럼 16,000원 갔는데 이제 시야권을 타는데 이제 16,000원 갔죠. 근데 이제 만약에 차가 밀리는 경우, 이제 또 비가 오는 경우,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행을 하겠죠. 그러면 그 가는 시간이 콜수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뜨는데 가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해야죠. 평소에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리고, 내가 시내에서 잡을 수 있는 콜도 킥 기사님들이 모두 잡아도 내가 충분히 그냥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몇 분 간격, 그러니까 안으로 잡을 수 있다면은, 오늘 이런 연휴 같은 날은 시내권을 타도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부인을 못해요. 근데 이제 추석을 어떻게 보내냐, 대리기사님들에게 자기 마음에 이제 달린 거죠. 제가 항상 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드릴 것 같아요. 그 유튜버에 구독자 수 많고 뭐 몇만 되고, 그죠? 구독수가 되는 거 보면은 뭐 극단적인 거예요. 제목들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뭐 하루에 뭐 30벌기, 50벌기, 뭐 연휴에 얼마 벌기, 한 달에 500벌기, 700벌기, 아니면은 나쁜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투잡은 뭐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제목이 나오고, 아니면 뭐 뚜벅이 기사는 뭐가 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는 제목이에요.
그런 부분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초보분들이 아직 조금 더 빠르게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유튜버를 참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대리기사 일은 뭐 그냥 모든 일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니까 잠깐만요. 제 핸드폰 이거 좀 껐게요. 대리기사 일은 특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년 이상이겠죠. 대리기사 일을 하신 분들은 20대 후반, 중반도 될 수 있고, 30대 이제 보면은 뭐 5, 60대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다를 게 없어요. 모든 직업과. 예, 이 대리기사를 할 때 그런 자극적인 이제 거기를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큰 수입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리기사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막 그런 제목을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제가 장단건데 대리기사 일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43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리기사 9개월 차에 접어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대리기사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죠,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있지 않습니까? 귀가 좀 얇다고 하는 분들, 좀 그게, 그건 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직장을 지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뭐 자재과든 뭐 총무과든 무슨 회사든 하면은 이제 이 지역 아니니까 친구가 이제 대화할 때 나 여기 넣으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 친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 마라. 거긴 가지 마라. 거긴 안 좋다. 이유를 대겠죠, 나름대로. 그뭐 자재과, 예를 들어서 자재과 저 뭐 근데 이제 뭐 물류 보면은 가지 마라. 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뭐 텃세가 세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모든 직종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점도 말하는 분도 있지만 미리 자기 딴에는 그 친구한테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해갖고 조언을 얻고 싶은데 그 친구분은 자기 자신이 그거를 겪음으로 인해서 겪고 나서 자신이 거기서 이제 버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지 마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분이 기가 얕다면 이제 실에 이제 겁을 먹고 아니 뭐 지원서 내려고 했는데 안 내거나 내서 면접 보라고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면접을 안 가거나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 뭐 계약직이 됐든 뭐 정규직이 됐든 들어가면은 일 오래 못합니다. 모든 거는 제가 두차 말씀드렸지만 겪어봐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겪고 나서 거기 가서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많이 겪어야지.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도 하고 하다 보면은 1, 2개월 버티고 뭐 3, 6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3개월이 맨 처음에 고비다. 그 다음에 6개월 버티면 좀 괜찮다. 9개월까지 버티면 이제 무난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 시간을 나름대로 그냥 3개월 버티고 나서 나름대로 이거를 계속 하면은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으면. 근데 지일의 남의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겁을 먹고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부인을 못합니다. 멍청한 짓이에요. 우매한 짓이에요. 내 끈기력과 그 조언을 한 사람의 끈기력도 다르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물류, 자재라고, 아니면 사무직이면은 그 역량이 다른데 그 사람 말만 듣고 모든 것을 그냥 미리 극단적으로 그냥 예단을 하고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대리기사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면은 옮기게 되는 분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만큼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은 오늘 주제는 추석을 대리기사에게는 이렇게라고 정했는데 자 이제 오늘 콜수가 많이 뜨겠죠. 콜수가 많이 뜨는데 참 이제 이게 더 조금 예민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추석이니까 콜수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열심히 뛰어서 다른 때보다 좀 수익을 더 올리자. 왜냐하면은 이제 운이 안 따른 날은 수익이 좀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거죠. 차이 달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상황이 추석인다 되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뚜벅이 기사님들한테는 추석이니까 좋은 기회고 비가 오니까 더 좋은 기회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유튜버의 막 자극적인 글에 대해서 이렇게 혹해서 들어가고 그 영향적인 그러니까 하지 마라 힘들다 이거는 어떻다 킥은 타지 마라 킥은 타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딱 귀로 딱 한번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귀로 듣고 나서 내리에다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좋은 기회네 비까지 오네 킥보드 기사님들이 비가 여기서 더 오면은 대부분 다 들어가서 일을 안 하진 않습니다. 킥보드 놓고 우산 펴고 일을 할 수 있죠. 좋은 기회니까 충분히 이거는. 근데 들어가시고 나면은 킥보드 기사 아니 뚜벅이 기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래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좀 나약한 분들 그리고 기가 얇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비가 안 왔을 때 또 추석이니까 다른 때보다 콜은 있겠지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반면에 이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를 잡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막 동기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거나 뭐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보면은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래도 이런 때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런 때라도 이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잔 하고 즐겁게 담소도 나누고 하는데 내가 이 대리 운전 기사 일을 하는 것이 조금은 어떨 때 서글플 때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을 갖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래도 대리기사 일을 하자 그 정도가 이제 한 90%를 갖고 있다면 10% 한쪽에는 조금 현실에 조금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해요. 하고 충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근데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추석이니까. 근데 이 마음이 한켠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 서글픈 마음이 10%가 아니고 50%딱 반반이에요. 그죠? 일은 해서 돈은 벌고 싶은데 더 좋은 기회라.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오랜만에 모여서 술 먹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들고 막 이 서글픈 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 50이 들으면은 딱딱 50이죠. 근데 여기서 이 비가 오는 거는 뚜벅이 기사한테는 좋은 건데 오히려 더 좋은 건데 비가 이제 어느 정도 오는 거는 근데 비가 오면은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친구들도 못 만났으니까 그동안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오늘 적기자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제가 추석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해서 제가 막 무조건 좋은 기회니까 무조건 일을 해라 그렇게 제가 막 주장하진 않아요. 차라리 그냥 맨 처음부터 여태까지 그냥 꾸준히 일해오신 분들을 추석 때는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탁탁 털어버리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일을 하니까 밤낮이 바뀌니까 누구를 만날 기회도 그렇게 없고 하니까 추석이니까 연휴 동안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맥주 한잔하고,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질 못해요. 어, 그런 분들 생각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얼마간의 휴식을 갖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이제 이 안에 축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오니까 그냥 이게 하고 싶은 마음 반이고 안 하고 싶은 마음 반인데, 비가 오니까 적기자 그분들은 오늘 일을 젖히잖아요. 내일도 젖혀요. 연휴 기간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주일에 일요일만 쉬고 주 6일은 폭풍과 오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는 이유는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게, 일이라는 게 딱 쉬는 날을 정해서 해야 하고, 쉬는 날에는 딱 그때는 쉬고 일을 할 때는 하고, 여건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이, 이 쉬는 날을 정하지 않고 일해서 이게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래서 일을 안 하고 해서 하루를 쉬어버리면은 이 리듬이라는 게 깨집니다. 이게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럼 하루 쉬게 되면은 그날 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가서 하루 쉬게 되면 원래 딱 쉬는 날을 정해서 쉬고 그 다음날 일을 가면은 패턴이 그래도 이렇게 딱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오늘 일 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 가려고 하잖아요. 일 가기가 진짜 싫어요. 그게 싫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비 오니까 그래 쉬자 라고 하신 분들, 내일 비 조금 오면 그분들 또 일 안 해요. 또 일 나가기도 싫고요. 일 나가도 일을 나가는 자체가 그 기분이 어느 정도 상태냐에 따라서 능률도 오르고 하는 건데, 기분도 찹찹한 마음에 일 나가봤자 어 보면은 그 열심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라 이제 기분 좋은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진작에 마음을 이렇게 추석이니까 돈을 많이 딴 때보다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겠다고 마음을 드신 분들은 나와서 어차피 마음 드신 거 외로움 있죠. 대리기사들은 솔로입니다. 다 솔로고 일종의 독고다이라고 하죠. 솔로예요. 전 주변에 이렇게 가면서 시외 구간을 위주로 타니까 이제 없으면 거기서 시내 타도 이렇게 보면은 편의점 주변 이렇게 있잖아요. 파라솔 같은 데 보면은, 아니 편의점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콜 보면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335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시내를 뜨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목적골목에 있다 보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콜이 안 뜨니까 이렇게 두 명, 세 분이 파라솔에서 이렇게 모여갖고 담소 나누면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보면서 대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왕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은 이상은, 근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9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제 시내 구간을 거의 뛰어도 보면 바로 이제 먹자골목이니까 이제 대리기사들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직접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때 가면은 뭐 이제 얘기도 나누고 이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냥 얘기 나누는 시간에 그냥 오히려 어플 스티커로 해서 이쪽 눌러보고 이쪽 눌러보고 이쪽 눌러보고, 왜 그러냐면은 제 반경에 가까이 손님이 있다고 해도 저보다 이제 더 가까이 있는 대리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자동 배차가 이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아니면은 조금 1km라도 1.5km라도 내가 예를 들어 택시를 탐으로 인해서 빨리빨리 기동력 있게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제 자동 배차 1.5km까지 이제 안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장거리 부분이면 빨리 제가 눌러버려야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보면은 자동 배차가 올 때까지.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거는 자동 배차는 제가 반경에 놓으면은 제 순서가 오면 저한테 뜨는 거지만 제가 자동 배차 반경에 놓지 않은 거 뭐 2km, 3km는 저한테 오지가 않습니다. 오지가 않으면은 그 밑으로 이제 거리 순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전주에서 군산인데 2km 아니겠다. 전주에서 군산 3만 원이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뭐 할증이 안 붙는 때다. 그리고 택시도 이제 뭐 원활하게 흘러갈 때다 하면 택시 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 이제 상사모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어플 스티커로 여기 한번 눌러서 여기 지금 상태가 어떤가 보고 없는 것 같다 여기 보고 이래갖고 기회를 이제 찾는 겁니다. 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좀 이렇게 홀로 여태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대리군 기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리기사님도 옆에 계셔도 같이 이제 그런 이런 같은 직종에서 같은 생업을 하는 건데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어떤 돈을 벌려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리기사님들하고 이게 밖에서 대화가 오간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혼자예요. 손님과 같이 있지 않은 한은 항상 혼자예요. 항상 혼자고 원래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살아온 환경이 나름대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혼자 나름대로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해요. 지금 이제 딸 이제 두부가 있으니까 얘 제가 지금 배를 쓰다듬어줬 더니 좋아갖고 두부양 그래갖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일전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그냥 차 안에서 음악 그냥 짧게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켜놓고 비가 오면 이 차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밤이면 밤이 이렇게 나와갖고 빗소리 들으면서 혼자 나름대로 음악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있는 거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를 생각을 잘 그러니까 못해요. 못하기보다 좀 그냥 외로우면은 그냥 이걸 외로운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고독을 즐겨보자. 이것도 나름대로 로맨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고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외로움을 못 견디시는 분들, 혼자 있는 것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 태생이 그냥 혼자 있는 것도, 혼자 방 안에서 그냥 조용히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 성격이면, 성격이라 어쩌면은, 그런 저의 성격이 대리기사 일을 함으로써 여태까지 그냥 홀로, 손님과 아니라면 홀로 다니면서, 그냥 어쩔 때에는 이 블루투스가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있으면은, 이 걷는 거리가 이제 계속 줄여 나가야겠죠.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인해서. 근데 맨 처음에는 막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백지 상태니까 맨 처음에는 막 3km도 걸어보고 그때 6km 이상도 혼자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경험이 그러니까 다 겪어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6km인가 7km인가 걸었을 때는 그게 첫 콜이었거든요. 그때 그거 한 걸도 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갖고 경험이 없으니까요. 네,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뭐 일반 도로도 아니고 그때는 시골길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보도블록도 없고 산업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차 막 쌩쌩 달리는 왔다 갔다 하는 구간 거기를 걸어서 나오는 것 중이라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걸음도 차 지나가면 그냥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 트럭이 막 몇톤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면 휘청휘청거리죠. 옆에 뭐 딱 그냥 차만 다리는 도로만 있고 옆으로만 가는데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뭐 그런 상황을 겪게 될 줄도 몰랐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면은 이렇구나 라고 이런 콜은 잡지 말아야겠구나 웬만하면 그게 느낌으로서 이제 겪은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일을 이렇게 나간다면은 보면은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날보다 콜을 잡으러 이제 업소 쪽으로 이제 손님이 이제 업소 밖에나 이제 미리 나와 계시거나 하면 여하튼 업소 쪽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막 안에서는 건배 하고 막 음악 나오고 막
네온사인이 막 돌아가고 막 춤도 추고 요새는 그래요. 작은 것도 그러더라고요. 특히 군산은 외국인들이 많아갖고 보통 보면은 그 외국인들 그 문화는 그러니까 문화 상대적인 거죠. 그분들은 길거리 그 먹자골목 있으면은 길거리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뭐 예를 들어 카프리, 버드와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샀겠죠. 뭐 세네 명이 아, 미국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뻐요. 뭐 제가 막 일부러 막 보려고 해서 예쁜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핸섬하고 키도 크고 그런 분들이 막 한 세네 명이 길 다니면서 막 영어는 아니에요. 제가 어, 영어를 제가 좀 잘난 척은 아닌데 영어를 제가 좀 조금 압니다. 영어가 아니니까 제가 서양권 미영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죠? 막 가면서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막 마십니다. 문화가 달라요.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그 문화가 바뀌었어도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걷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런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구나라는 건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지 평소와. 왜냐면 명절이기 때문에 손님 모실 때 다른 때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딱 모시면서도 안에서 막 건배 소리 나고 밖에서는 막 친구들끼리 야야 하면서 막 그런 막 소리가 들리고 한데 손님을 모시면서 일을 할 때 모든 기사님들이 이제 정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거 느끼는 이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서글픔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이제 좀 더 느끼는 거고 아니면 그냥 또 정도의 차이죠. 저렇게 노는데라고 그냥 하고 나서 그냥 운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사님들도 그냥 가볍게 그냥 재밌게 노는구나 생각하고 마인드의 차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때보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도 이제 일을 한다고 마음은 먹고 수익이 더 나올 것 같아서 나왔는데 그런 소리 들리고 저런 막 친구들의 소리 들리고 손님들을 막 보시러 가는데 막 왁자지껄 하고 근데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죠? 다른 때는 막 자동차 환경뿐만 아니라 막 2km, 3km까지도 보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 데서 마음이 조금 흔들려서 하면은 그냥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동 배차 이렇게 뜨는 것만 이렇게 기다리면서 거기서도 이제 능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마음이면은 그냥 미리 연휴 때 쉬어버리자. 푹 마음을 먹고 1년에 한두 번 연휴니까 쉬고 연휴 지나면은 그때부터 에너지를 축적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자 하고 그냥 연휴 때 쉬고 나서 그냥 다시 돌아오는 이제 보통 삶으로서 돌아오는 때 그때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 자신의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능률적으로도 나아요. 나갔는데 그냥 일은 하기 싫은데 나왔고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뭐 아무리 콜이 많은들 수입이 뭐 이 좋은 기회에 수입이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이게 좋은 기회라고 해도 예를 들어 하루에 모든 거를 수수료를 빼고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이게 예를 들어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고정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오늘 10만 원이면은 오늘 20만 원 벌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벌 수도 있어요. 이제 콜수 많아서 딱딱딱 떨어지면은 가는 대로 콜이 계속 나오면 벌 수가 있는데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콜이 300개가 400개가 떴다 해도 이걸 내가 동시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300개, 400개가 떴다고 해도 하나예요. 하나. 그죠? 이 하나예요. 이 하나의 콜을 잡고 나서 손님을 모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의 기회를 찾는 거지. 300개 떴다고 이게 다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의 콜을 오늘 같은 좋은 기회 하나의 콜을 잡았는데 바로 이제 손님 모시면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 바로 콜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재수가 없게 돈 더 벌려고 나왔는데 이거 상품 담당 못해요. 신할권을 탔는데 동에서 동으로 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현동에서 동산동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산동만 나오고 어디 구체적으로 뭐 어디 아파트 어디 그게 나오지 않고 동산동 대부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말이 동산동이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산동 쭉 들어가고 저쪽 산 올라가는 산을 파갖고 만든 산을 이렇게 깎았죠. 깎아갖고 거기를 넘어가는 거기에다 아파트를 세워놨다면 거기 쭉 올라가갖고 다시 거기까지 또 거기에서 이제 콜이 나오겠죠. 재수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은 내려오는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콜이 많은 데는 뭐예요? 그만큼 이제 내려오는 시간과 걸어서 내려오는 시간 콜 막 300개가 뜨는데 거기서 다행히 떠주면 좋은 건데 안 떠주면은 그 또 내려와야죠. 그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늘 10개를 뗐다 예를 들어 하면 오늘 추석이니까 20개 뗄 수 있다? 그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러니까 모셨는데 그냥 딱 그냥 동산동 초입 아니면 또 번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하시고 여기서 2차 그러면 거기서 콜이 뜰 확률이 많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운이 많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어도 오늘이 좋은 기회다.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자라는 마음을 먹고 갔어도 평소보다는 많이 벌겠죠. 근데 그게 배가 될지 1.5배가 될지는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참 그래요. 이것도 어쩌면 이거는 제가 강요를 못 하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정말 이 손님 모셨을 때 이 거리가 빠져나오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걸어서 나오는 거리가 2, 3km가 됐다면은 거기선 콜이 절대 나올 것 같지 않고 싶다면은 휴대폰 블루투스 이용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2, 300곡을 이제 뭐 사연이 담긴 노래예요.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 그 있잖아요. 아무튼 향수에 젖은 노래들 뭐 첫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 어떤 음악이 유행했다면은 그 음악을 딱 들으면 그 첫사랑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음악들은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기억이 나요. 이 음악을 들으면은 옛날에 또 이랬었지라는 좋은 기억이죠. 좋은 기억이 나는 노래들을 제가 한 2, 300곡을 넣어놨거든요. 이제 유료로 다운을 받아서 이게 지금 다운 안 받는데 저는 그냥 막 요새 최신 가요는 잘 몰라요.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들으면 좀 발라드 어쩔 때는 뭐 댄스막도 있고 댄스막은 제일 좋아하는 게 코요테 노래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근걸 이제 거리가 배차도 이제 물론 배차를 보진 않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걸어 나오는 길이 막 이제 오래가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배차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마냥 걷는 것보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켜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외로움을 달랜다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저는 심취해가지고 그냥 낭만을 느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 사람이 살아온 삶에 길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걸어 나오는 길이 힘들고 배차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폰 보면서 배차 보면서 나오세요. 어디서 또 어떻게 뜰지 모르니까 그렇게 제가 하라고 강연은 못해요. 어, 하라고. 왜냐면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응? 지금 기분이 말이 솔직히 기분이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생각지도 못할 그냥 이렇게 시골 마을로 가가지고 걸어 나오려면은 근데 거기서 뭐 음악 들으라고 하면 음악이 안 음악 키면 뭐 소음으로밖에 들리지도 오히려 소음으로 들려서 그냥 짜증나고 그냥 이어폰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음악 안 듣고 그냥 투벅투벅 이제 걸어 나와야죠. 근데 그냥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걸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함으로써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긴 거리를 걸어 나올 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조금 이 홀로 음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고독에 심취하는 것을 좀 즐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손님 보시지 않는 시간에는 혼자 있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은 성격이면은 그게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9개월째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좋게 좋게 승화하는 성격은 그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석은 대리기사에게 추석은 이렇게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추석은 겪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14일부터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설날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은 했죠. 좋은 기회는 놓치면 안 되죠. 다른 때보다 좋은 기회는 분명히 있고 분명히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말이죠. 그거 어떻게 즐겨집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 그뭐 명언 같지만은 당사자들에겐 그런 말 들어오지 않아요. 예? 내 마인드가 이제 어떻게 작용하냐지.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고통이죠. 고통이지 게 어떻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거면은 피할 수 없으면 그거 감내 못하면은 차라리 그냥 쉬라는 겁니다. 연휴 동안. 그거 쉰다고 해갖고 제 삶이 바로 무너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 그거 그 4, 5일 되는 연휴를 쉰다고 해서 어 제가 막 내일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정들은 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리 운전 기사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나중에 사고 났을 때에도 이제 뭐 면책금이라는 게 30만 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이 운전을 할 때도 운전할 때 조급함이 덜 하죠.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님들 대부분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그날그날 현금 들어온 맛이 짭짤하잖아요. 현금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금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의 가치도 알고 바로바로 이제 자기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코인 이제 떨어지는 코인 이제 가상 계좌에다 이제 넣고 그러면서 이제 돈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뭐 몇 백이 될 수도 있고 시작할 때 2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맛에 이제 대리기사 일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추석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어, 뭐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있으신 분들 그리고 더 벌겠다 이따가 좋은 기회다 하시는 분들은 추석 내내 연휴 내내 일을 하세요. 오히려 그냥 일요일 평소에는 일요일엔 쉬자 하시는 분들도 일요일이 추석이 이렇게 껴가고 만약에 콜수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냥 이번 일요일은 일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누차 말했지만 그 유튜버에 나오는 뭐 5, 700, 500, 700 하루에 40, 50 그거는 아니어도 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높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뭐 2, 300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분들은 한 달 동안에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벌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와요. 근데 뭐 유튜버에 막 그런 자극적인 걸 보고 아니면 뭐 이거는 뭐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근데 귀가 이렇게 쏠려서, 근데 귀가 쏠려갖고 혹해갖고 그거를 그냥 빨리 흘려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은 이런 좋은 기회도 이렇게 좋은 기회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을 나가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추석이니까 어, 음, 좀 그죠. 기분은 그럴 수 있겠죠. 조금 다른 때보다 좀 더 외로울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걸 함으로써 평소보다 또 남들 돈 벌지 않을 때 내가 또 더 벌 수 있고 어, 하니까 돈이 우선 버는 것도 목적이기도 하긴 했습니다. 돈만을 보면서 대리기사를 하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 남들 이렇게 할 때 나는 돈, 평소보다 한 1.5배, 많게는 2배까지 벌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을 통해서 내가 이 추석 동안에 얻지 못한,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즐겼던 그 즐거움들, 얻지 못한 부분을 수익을 통해서 이거를 대신해서 이게 대체를 했다면은, 그걸로 만족하면은 그건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대리기사 평생 할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날 어떻게 이제 좋은 직장 얻어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무슨 사고가 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대리기사 일을 만약에 이제 그만두게 됐을 경우, 올해만 추석입니까? 매년 돌아오는 게 추석이고 설날인데, 그때는 추석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추석이 나의 지금 삶에서 오늘 한 번뿐이다고 하면은, 저도 쉬겠죠. 오늘 한 번뿐이다. 매년 돌아오는 추석인데요. 뭐, 한 번쯤 걸으면 어때요?